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 계약 전 토지거래 허가 신청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속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로 숨죽였던 부동산 시장이 산업 투자 확대, 젊은 인구 유입, 교육 생활 인프라 확충 등과 맞물리며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DLENC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확보하며 목동 재건축 사업에 입성했습니다.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참여가 이어지면서 수의 계약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세금과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을 계속해서 조금 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을 시장으로 좀 끌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고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양상인데요. 이제 5월 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월 9일이 지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자,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되신다면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걱정되신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그 세금 압박에 이어서 지금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뭐 이제 장기보유 특보의 공제를 뭐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던 일반적인 패턴들이요. 뭐 집을 사서 바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일단은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제 좀 전세를 끼고, 예,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했던 패턴들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목돈이 이제 일단 적게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런 그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들이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이제 투기로 몰아가면서, 예, 투기로 몰아가면서 세금에 대한 뭐 세금에 대한 감면을 좀 줄일 거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요. 그동안 또 우리가 지난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 정부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돼 있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요. 물건이 아주 희소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또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예, 그만큼 물건이 이제 희소한 시장인데 이 물건이 희소한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예, 세금에 대한 중과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만약에 세금에 대한 중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물건이 희소하니까요. 예, 그 최종 소비자라는 거는 바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매수인이거나 아니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이겠죠.
자연스럽게 세금 정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도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한 5년, 6년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시기는요, 바로 공급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공급 때,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공급,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 이런 공급이 많았던 시기에 아주 5, 6년간의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런 그 공급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금 중과시키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세금 중과시키고,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도 이제 투기로 몰아가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또 공급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까지 세금이라던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정책들이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북이라던가 노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들이 거의 8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이제 계층들은 바로 여유 자금이 좀 적으신, 내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인 이런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공급 없이,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대출 규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항상 이렇게 부작용을 수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내가 내 집 마련 시기를 또 최근에 놓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불과 지금 한 4, 5개월 사이에 지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4억씩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40억짜리가요, 아니면 30억짜리가 4, 5억 오르는 거는, 4, 5억 정도 오르는 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6억짜리가 10억이 됐다?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내 집 마련을 좀 놓치셨던 분들,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세금, 아니면 최근에 보면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소액이라도 서울에 뭔가라도 하나 해놔야겠다 라는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 그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수요만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규제책들은 좀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것, 그동안 여러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이 심리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고 뭔가 규제가 나오면 뭔가 선뜻 계약하고 또 내가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또 그 안에서 내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도 좀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려요. 최근에 이제 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나 뭐 강북의 노도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또 금강구라던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가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과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만약에 한 뭐 신혼부부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을 때 한 7, 8억 정도, 이제 자기 자금 한 3, 4억 정도 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서 7,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추천을 받으셨을 때요. 추천을 이제 좀 해달라는 상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지역은 지금 8억짜리가 10억 된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서울에 소액으로 어떤 거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 트렌드가 아마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와 달리 이런 비아파트, 특히나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제적인 혜택이 또 많이 또 주어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쪽에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2, 3억 가지고는 서울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재개발 쪽에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 무조건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나중에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즉, 지금 미래의 아파트를 사기 위한, 아파트를 받기 위한 권리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라는 거는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미래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구역이면. 그럼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작은 물건들을 시장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또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높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좀 결론부터 내드리면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예, 작은 게. 근데 이렇게 또 작은 게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재개발 투자의 정석, 재개발은 작은 게 아름답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개발의 소액 투자라는 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도 개발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지금은 없는 시기이면, 아직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은 시기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지역이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자양동 같은 지역은 1, 2억이면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투자 금액이 보통 뭐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이렇게 투자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도 지금 가격이 미반영돼 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과 그 다음에 상급지에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상급지에 선점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도 제가 이번 세미나에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 그만큼 정보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많이 있느냐는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믿을 만한 정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나중에 내 집 마련 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네. 여유자금이 한 2억이 있는데 네. 요걸 좀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은 하나 있으신 상황이세요? 예. 1주택 상황에서 여유자금 한 2억으로 보신 지역이 좀 있을까요? 제가 광진구 쪽을 좀 여기서 여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광진구 쪽에서 2억으로 예. 투자해 볼 만한 투자처가 있을지 좋은 선택지가 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광진구 보신다고요? 예. 예. 제가 예. 예전에 한 5, 6년 전쯤인가? 예. 그 대표님한테 자양 4동 한강변을 한 1억 5천 투자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1억 5천 투자해서 친구와 함께 매수했는데요. 예. 그 매수할 당시에 그 집사람이 하도 거기가 언제 개발될 거냐고 반대해서 예. 매수한 지 한 6개월 만에 그 한 아이고. 몇천만 원 이익을 보고 팔았어요. 아, 그걸 매도를 하셨어요? 예. 그 이후에 자꾸 가격이 올라서 자양 4동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투자가 많이 돼요. 아유, 그게 지금 거의 뭐 그래서 10억이 아니라 거의 한 15억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화드린 거는 예. 요즘 전문가들이 예. 광진구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아들 이름으로 좀 묻어놓고 투자할 만한 지역을 좀 어디 있을까? 한 아이고. 2억 전후로 해서요. 아니, 이번에도 또 투자하셨다가 또 파시려고요? 이번에는 좀 꿋꿋이 갖고 있어 봐야죠. 아이고. 예. 아이고, 그럼 예전에 그 자양사동 얼마 주고 매입하셨어요?
1억 5천 투자했어요. 1억 5천이면 그때 뭐 전세 투룸이었죠? 예, 예, 투룸이요. 예, 그러면 뭐 그때 투자하셔도 한 4억 한 초반대 4억 초중반대 매수하셨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자양사동 같은 데는 지금 한강변 라인은 지금 17억, 18억 가요. 아이고. 예. 그럼 이번에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예. 예, 이번엔 팔지 마세요, 좀. 예? 그러려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 거냐면, 이게 내가 돈을 벌었어도 일단은 손해 안 보시고 파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 그렇죠. 좀 이익 좀 올라가지고 한 4천 정도 올라갔고 그때 팔았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4천만 원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이게 또 팔고 가격이 올라버리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는 10억 이상을 손해를 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팔지 마세요. 예. 예, 예. 예. 자, 먼저 아까 광진구 쪽을 지금 보셨잖아요. 예. 이제 자, 이 광진구 쪽은 사실 제가요, 2018년, 2019년부터 그러고 보니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광진구 쪽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봤을 때 그 지역이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이 시장은, 자,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쵸? 예, 예. 예,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죠? 예. 예, 그럼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이 지역은 투자자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광진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한강변 라인에서 보시면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스토리텔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내가 지금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서사, 이런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은 잘 아니까 투자를 하시는데 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시니까 내가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광진구라는 지역은 뭐 광진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입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서사, 즉 스토리텔링을 알아야 내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판단이 쓴다라는 거죠.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한강변 벨트에서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마용, 성강, 여기가 한강변 벨트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가격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2010년도 후반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부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입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평지에 다리만 넘으면 압구정이에요. 그죠? 예. 예, 압구정, 청담, 삼성,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의 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이 광진구가 재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아까 자양사동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자양사동이 여기가 이 자양동 일대가 22년도부터 이제 재개발이 이제 지정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22년도부터.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자, 22년도부터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자양동 일대가 여러 지역들이 이제 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 뭐냐? 광진구는 마용 성광 중에 마용성하고는 틀리게 광진구는 22년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광진구거든요. 그래서 요즘 광진구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입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광진구라는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자, 광진구라는 지역, 여기 자양동 일대부터 여기 중곡동 일대, 구이동 일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소액으로 투자 일정은 끝났어요. 왜?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 광진구의 이제 상단 쪽으로 해서 하나, 둘씩 지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씩.
자, 네. 그런데 이 광진구를 보면, 자, 여기 대부분이 평지예요. 대부분이 평지고, 그 다음에 요 지역 일대가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광진구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저층 주거지역 비율이 사이예요, 사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층 주거지역이 많은 데가 광진구거든요. 그런데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22년부터 26년 사이 현재까지 자양동 일대가 많이 지정이 됐고 최근에 지정된 데가 이제 구이동 일대, 그 다음에 중곡동 일부 지역 이런 지역들이 지금 또 하나 둘씩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보세요?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지역들도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지정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양동에서도 자양사동이 가장 대장주예요. 예.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내륙에서도 가장 대장주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중곡동이라던가 구이동 하나 둘씩 지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지정이 된 지역들은 자, 지금 먼저 동의서 진구하고 벌써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구이이동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6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동의서 걷기 전에는요. 여기 1억 투자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가 한 달 전에 지금 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한 달 전에 지금 신속통합기에 후보지로 선정됐거든요. 예. 1년 6개월 만에 지금 여기 지금 6억 투자입니다. 6억 투자. 5억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투자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 여기 구이이동이나 중곡동이 지금 됐지만 여기 내에서도 나중에 지정이 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되고 나중에 지정이 되더라도 아직은 그러니까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죠? 예, 가격이 반영이 아직은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정이 되더라도 가장 대장주 입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이런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자, 여기 구이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차산역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좀 이제 구릉지예요. 구릉지, 그러니까 좀 지형적인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블 역세권에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여기가 지금 군자역 주변이거든요. 예, 군자역 주변에, 그러니까 군자역은 더블 역세권에 이거 7호선 타면 지금 이제 강남까지 내정거장이면 바로 이제 강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일부 지역도 다 동의서 걷고 있고 신속통합기에 선정되고 정비계획 수립되고 또 최근에 또 주민서명이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는요, 여기예요. 제가 봤을 때 내륙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 군자역 더블 역세권에 초등학교 있고 군자역 바로 앞에 있는 용마초등학교 주변이 가장 대장주 자리입니다. 왜? 역세권에 초품마에 바로 앞에 어린이대공원이 또 입지를 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주변에 지정된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지면서 아직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시면 적게는 뭐 제가 손님이랑 상담하다가 저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적게는 한 1억 5, 6천 투자도 지금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얘보다 안 좋은 여기 구이 이동이나 이런 데가 지금 1년 6개월 사이에 지금 한 5억씩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보다 더 노후도도 높고 더블 역세권에 그 입지도 좋고 초품화에 더 좋은 입지가 지금 아직은 가격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 이 중곡동 일대도 요 지금 중랑천변 주변으로만 지금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여기 내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용마초등학교 주변 이제 군자역 일대거든요. 예, 요 일대는요 아마 잘 찾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2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자녀분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아까 그 배우자분도 저번에 뭐 자양동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 느끼신 게 있으시겠죠, 그죠? 예, 여기는 그냥 장기 보유하세요, 장기 보유. 장기 보유요? 예, 왜냐하면 여기 입지가요. 우리가 마포의 아이언뉴타운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이언뉴타운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왜? 아이언뉴타운은 구릉지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다 평지에 더블 역세권에 앞에 공원이 17만 평짜리 있고 강남까지 내정거장이에요.
예, 그럼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아이언뉴타운보다 더 위에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이런 지역을 구주에 매도로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 여기 그 용마초등학교 주변의 군자역 이쪽 주변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니까요. 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는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투자라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중간중간 언제든 마음 흔들리시거나 또 이 배우자분과 싸움이 나신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혼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월계동 3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좀 네.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 상황으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석양 옆에 석관동 두산 아파트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24평에 지금 전세고 한 2년에 거주 중인데 네. 저희가 이제 여름에 만기예요. 8월 달에. 근데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네.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전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세가 1도 없어요. 없어서. 이 동네가 다 아파트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산 아파트가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전세를 들어올 때는 한 6억 5천 뭐 이 정도면 팔 수 있어서 그때 네. 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9억 이상 간다 그래서 많이 올랐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앞으로 이제 평생 집을 아파트도 하나 못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네. 현금 있는 거랑 이제 보증금이랑 대출 좀 많이 받고 이래서 아파트 내 집 마련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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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보신 게 이 3호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이거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전세 이제 만기를 앞두고 이제 전세 물건도 없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야겠다 보셨는데 좋은 방안이 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한 평형대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가격 돈이 안 돼갖고, 네. 92평형 이거 보고 예, 있어요. 그럼 20평형대로 지금 이제 미미산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네, 미롱 보고 예,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예, 무조건 사세요. 아, 그럴까요? 예,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네. 자, 뭐냐면, 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예, 네. 나는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어요. 경쟁자가- 그러니까 네.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의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하급지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요. 지금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의 뭐 9억대 10억 사이 이런 물건들의 경쟁자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물건도 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가격대 어떻게 보면 8억에서 10억 사이의 가격대에 경쟁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경쟁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 수요는 네, 항상 네.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면 지금 머뭇거리시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일단은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 또 이제 그 무조건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예, 네, 지금 이제 두산 감사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니까는 지금 28평대가 아까 한 6억대에서 지금 바로 지금 9억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예, 사실 근데 이거 두산 아파트 제가 네. 보는 견지에서는 좋은 단지는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두산 아파트가 되게 이렇게 뭐 더블 역세권이긴 하지만 이 두산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좀 고립돼 있는 아파트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건 이렇게 확장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네. 지금 경의선에 중랑천에 여기 도로에 이게 고립돼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네. 견지에서는 예전에 뭐 추천해드리는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6억에서 9억 된 거예요, 지금. 그죠? 불과 지금 네. 이제 전세 지금 살고 계시는 동안. 네, 그죠?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미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근에 장인우타운이 있거든요. 맞아요. 장인우타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그 예전에 4구역이 재개발이 된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이 된 장이자이 레디언트를 보면요. 여기가 네. 지금 33평 기준 얼마 가냐면 16억에서 17억 갑니다.
지금. 근데 이거 선생님이 여기 그때 2년 전에 전세 들어오셨죠? 네네. 예, 2년 전에 이거 일반 분양했을 때 여기 미분양 난 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바로 옆인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예, 미분양 그때 32평 얼마 분양하냐면 평균 분양가가 9억 5천이었어요. 예, 9억 5천이 지금 16억, 17억 된 겁니다. 그죠? 네네. 예.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가슴 아프라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여기 장이 레디언트를 분양을 했을 때요. 아까 제가 네. 평균가 32평, 그러니까 국민평형 기준으로 한 9억 5천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것도 미분양 났었던 거거든요. 네네. 자, 근데 그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네. 5억 5천이었어요. 예,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이유는 내가 조합원 분양가를 좀 싸게 분양받고 그 다음에 로얄동을 받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우리 현장님도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 이 낡아빠진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사려는 이유가 나중에 새 아파트로 된다라는 재건축 이슈 때문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공사비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공사비가 급등을 하니까. 네. 그죠?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자 보세요. 요즘은 어떤 구조냐면요. 여기 장이 4구역이 2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장이 19역 있어요. 장이 19역. 네. 네. 장이 19역이 좀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가거든요. 네. 일반 분양 들어가거든요. 여기 일반 분양가 네. 예, 일반 분양가 지금 32평 기준, 국민평형 기준 대략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억. 예, 그러면 자, 우리가 2년 전에 지금 2년 전에 장이 4구역 중 9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거의 9억 오른 거잖아요. 일반 분양가가. 네. 그죠? 네. 예. 일반 분양가가 9억이 오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 아까 분양가 있죠. 네. 조합원 분양가는 아마 장이 4구역 그대로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거의 없죠.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 대비 입주 물량이 40%밖에 안 돼요.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도 안 되고 워낙 지금 이제 그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분양 같은데도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를 올려도 이 높아진 일반 분양가를 감당을 하고 매수자들이 이제 분양을 다 받거든요. 그죠? 네. 자, 네.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지금의 구조는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높아져도 워낙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높아진 일반 분양가에도 청약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어떤 의미예요?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불과 2년 전에 분양했던 거랑 분양가가 9억, 지금 거의 배가 차이 납니다. 네. 맞네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얘가 왜 주변적을 말씀드리냐면 여기 장이 4구역, 여기 장이 6구역이 있지만 지금 미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장이 뉴타운보다 더 갈 지역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 더 좋은 입지로 봐요. 왜? 여기는 강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중랑천을 끼고 있고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GTX C 노선 호재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저는 장이 뉴타운보다는 여기가 미미삼이 또 거의 한 6,900세대, 7,000세대 이게 대단지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지라는 프리미엄 거기에다가 입지도 일반적인 장이 뉴타운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얘가 더 여기서는 이제 장이 뉴타운보다는 얘가 가장 또 대장주로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 지금 20평형대 9억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네. 무조건 매수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젊으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아, 네. 나이가 조금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네. 알았습니다. 예, 마지막 기회니까요. 꼭 매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수하시면서도 조금은 고민이 되셨겠지만 이제는 그냥 확실하게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자, 언제든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도 고민되는 내용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답 찾아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진짜 없고 내가 전세 계약할 당시에 매매 가격 차라리 그때 대출 내서 살 걸 지금은 몇 억씩 더 올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저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서민 주거지드가 정말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물건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대표님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들이 정책이라든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정책은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을 낮추기 위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사실은 주요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서민 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가 아파트들이 지금 아까 보셨듯이 다 급등을 해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와 더불어서 빌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빌라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주거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서민 주거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빌라인데 빌라도 지금 전월세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주택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요. 예, 지금 아파트는 59.8%, 59.8%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빌라는 30.1%,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5.7%, 단독주택은 3.5%. 그래서 아파트가 사실은 압도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 구성비 중에 3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30%를.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 시민 3명 중에 1명이 빌라에 사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신규로 지금 빌라 공급은 좀 오타가 났는데요. 신규로 지금 이런 서민들의 대표 주거 상품인 빌라는 지금 사실상 공급이 지금 멸종 상태예요. 자, 어떤 거냐? 지금 현재 빌라 거주 비용은 지금 30.1%인데 최근에 보면 아파트 대비해서 빌라가 공급되는 게 12.5%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대비. 아파트도 물론 공급이 적지만 아파트 대비 빌라 공급은 그럼 얼마나 적은 겁니까? 그죠? 예. 자, 실질적으로 보면요. 자, 비아파트 착공 물량 중에 서민 주거 상품인 빌라를 보면요. 2022년도에는 16,400건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빌라 공급이 줄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20년 대비 2025년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2년 대비 3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빌라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빌라 공급이. 자, 이게 빌라 공급이 안 되면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비아파트 이 비아파트 착공은 벌써 지금 72% 지금 감소했고, 예, 그 다음에 전세 물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빌라 같은 예전에 뭐 전세 사기다 뭐다 이런 어떻게 보면 빌라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전세 물건들도 아파트와 똑같이 26.9% 줄어들고요.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지난 동기 대비해서 그다음에 월세 물건들도 한 22% 줄어들고 또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30%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서민들이 주거할 집들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입주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 추이도 보면 지금 2024년도에 6,060, 근데 2025년도에 작년에 4,200, 근데 올해 예상하는 게 1,658, 내년에 1,190. 예, 그러니까 점점 서울에 서민들이 살 집이 공급이 더 아파트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서민들이 살 집도 아파트에 비해서 더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비아파트 월세 물건 이제 감소율 탑5로 보겠습니다. 도봉구, 강동구, 중구, 성북구, 양천구. 예. 뭐 도봉구 같은 경우는 45.7%, 강동구는 43%, 중구는 41%, 성북구 31.5%.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임대료 상승, 그러니까 빌라의 지금 임대료 상승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임대료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전세 사기 여파라는 거를 벗어나서 최근에 요즘은 이제 전세 사기도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빌라라든가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보증보험은 이제 거의 다 확산이 됐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안 되는 안 되는 물건은 전세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임대 가격은 지금 꾸준히 전세라든가 월세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서울에 아까 이 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전세가, 월세 다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임대가도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 지역으로 이제 전출을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지금 1만 4천 가구죠. 이분들이 왜 날아가요? 임대 물건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역을 다운해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을 하향천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비아파트가 특히나 지금 우리가 아파트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아파트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도 안 되고 아파트에 비해서 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 감소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감소 요인이 사실 아파트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컸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을 사려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시행사들이 공급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하면서 공급이 감소된 원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가격도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을 공급을 하려면 올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사비까지 상승을 했죠. 특히나 우리가 아파트 공사비와 비교해 봐서 아파트 공사비도 거의 지금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지금 4, 5년 만에. 그런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 아파트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또 금융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없으니까 공급 안 해버리는 거죠. 마진이 없는데 왜 공급을 합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사려는 수요들이 있으면 공급이 돼요. 수요들이 있으면. 임대 사업을 하려는 수요들이 있으면 왜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세제적인 혜택이 지금 아파트, 비아파트 가릴 거 없이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가장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중에 귀한 거는 아파트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타겟도 아파트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택임대사업자면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똑같이 세제 혜택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하니까 이거를 매수자들이 살 요인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자들이 이걸 사서 임대사업을 할 요인들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없죠.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데 거주하시는 대부분들이 전세라든가 월세, 세입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어때요? 전월세 가격은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사업자 중에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28년도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다 없어집니다. 그건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적인 혜택을 축소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살 요인들이 없는 거죠. 그럼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죠. 공급이 안 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거는 그 임대사업주택을 사용 수익해야 되는 세입자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거죠. 가장.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 정부에서 급하면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핀셋으로 규제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가릴 거 없이 빌라, 오피스텔 모든 부동산을 다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공급 감소 요인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아파트 전월세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아파트 전월세가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주택을 줄여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비아파트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2인 가구, 1, 2인 가구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1, 2인 가구는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서울의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임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을 세제적인 혜택을 줄여버리니까 공급이 안 돼 버린다라는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지금 서울에도 우리가 빌라 비중만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빌라는 대부분이 노후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노후된 지역은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최근에 보면 서울 시내 한 3년, 4년 동안 250개 지역이 신속이나 모아라든가 역세권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들은 기존에 있던 서민주택들이 멸실이 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 이제 멸실돼 버리면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멸실되고 또 공급은 안 돼 버리니까 더욱더 서민들이 살 집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경쟁률이 거기에 살려는 경쟁률은 높아지면서 매매가라든가 전세라든가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 재개발 이주 수요가 생기게 되면 서민주택들이 멸실이 되면서 서민 재고주택이 감소를 하는데,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되면 또 이 사람들도 똑같은 서민주택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해 정비사업 이주로 인해서 예상하는 이주 가구 수만 서울에 2만 가구입니다. 2만 가구. 근데 2만 가구가 이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니 2만 가구의 주택이 멸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만 가구 서민주택에 공급이 돼야죠. 근데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핀셋 규제를 해야 된다. 핀셋 규제. 예. 정작 핀셋 규제를 안 하니까 가장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서민들 아닙니까? 또 세입자들. 그죠? 예. 그래서 비아파트 착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왜? 비아파트는 우리가 아파트하고 달려요.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비아파트는 빵이에요. 필요하면 1년, 2년 내에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비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그럼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면 공급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시장은 모르겠까 아파트니 기하니까 자, 그럼 규제를 하자 이거죠. 그럼 최소한 비아파트 등록임대 세제 혜택이라도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로 잠긴 매물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정상화돼야, 예전같이 세제 혜택을 줘야 이런 물건들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즉,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수요를 생겨야 공급이 되면서 당연히 세입자들도 공급이 많이 돼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이주 수요 대책은 시급한데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답이 없어요. 예, 지금 멸실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라던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다시 부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서울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서민주택은 점점 멸실되고 아파트만 들어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이런 지금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공급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기회를 모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재개발 투자 기회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빌라 노후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재개발은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이 될 지역은 아파트 대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회를 본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 물건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압력이 없는 강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빌라 전세라든가 매매가라든가 많이 올랐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착공 기준 빌라 비중이 지금 12.5%, 그다음 공급 감소로 인해서 임대료 및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거주형 투자 목적으로도 아주 적당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은 지금 선점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 소액으로 투자할 거 없죠. 자, 그래서 2, 3억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2, 3억 가지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빌라 시장도 좀 일반화가 되고 있어요. 일반화가 되고 있으면 소액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선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선점하실 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전월세 가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서민들의 주거가 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현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